이제 2교시입니다. 이제 재능 기부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요.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2000년 덴마크의 비영리 기관 스탑 더 바이올린스에서 폭력 예방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자원봉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하나 기구였습니다. 또 사람이 책이 되어 직접 이용자에게 면대면 방식의 직접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2010년 이후 다양한 형태로 파급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이 도서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집에 가면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죠. 동화 이야기 해주고 옛날 옛적에 그 사람이 뭐에 도서관이 되는 거죠. 이야기 잘 듣잖아요. 아무튼 이런 휴먼 라이브러리도 하나의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봉사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학원도 아니고 학습관. 여러분이 그들에게 학습을 지원하면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도 함께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뭐 삼촌도 되고 이모도 되고 뭐 고모도 돼서 그들을 이렇게 안내해 준다면 그들에게는 뿌듯함,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 이런 비영리 단체가 돼서 이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잘 된다면, 뜻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만 전국의 각 도시에만 생겨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까지도 이렇게 캠페인으로 무브먼트로 활성화된다면 이렇게 이제 책에도 등장하는 단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20명을 잘 규합해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기 일 하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버추얼 볼런티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몇 가지가 있죠. ICT는 인터내셔널 앤 커뮤니케이셔널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 그게 뭐예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발달에 의해서 인터넷 기술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하고 소통하고 지금 일방통행인데 쌍방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기술이 필요하죠. 쌍방하게 되면 여러분 쌍방하게 되면 출석 골치 아프죠. 아마 쌍방하면 내가 출석 부르다가 끝날 거예요 시간. 그래서 제가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격이니까 여러분이 꼭 수강해 들고 시간 안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들으면 이렇게 댓글 다 달아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강의 끝나면 모든 강의마다 여러분이 댓글 안 달았으면 다 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근거가 돼요. 이렇게 출석했던. 그리고 그냥 클릭만 하고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뭘 제가 출제해 줬어요. 재택과제. 분량 많잖아요. 이렇게 내용 따다가 붙여서 여러분 수정만 하면 돼요. 강의안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근거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돼요.
13개를 재택수 과제로 제출해주고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그 강의 끝나면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미 기말고사 다 올려줬죠. 과제물, 학기말 과제. 그거만 제출하면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말 과제, 재택수 과제 13개. 그거 주시면 이제 제가 성적 처리를 그걸로 할 겁니다. 이제 재택 과제는 출석했느냐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출력해서 이제 보관할 겁니다. 그래서 ICT의 발달에 의해서 지역사회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봉사활동이 가능하죠. 아까 온라인상에서 그 광고 읽으면 클릭해 주는 것처럼 그 기부되는 거죠. 광고기가. 그런 것도 이제 참여하는 아주 희한한 자원봉사도 이제 그것이 발생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죠. 그다음 버추얼 볼런티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원봉사라고 말하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제약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또 자유도를 극대화시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그런 활동을 아주 극대화했던 그 이점이 있죠. 버추얼 볼런티어의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비교적 적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젊은 층의 참여 유도가 쉽죠. 근데 세대 간의 격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사회복지론에는 72세 된 할아버지가 수강해요. 힘들겠죠. 여러분처럼 안 되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자원봉사 시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버추얼 볼런티어의 특징을 보면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 희망자와 자원봉사 기회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재난 구호에서 이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이런 경우. 또 미국 적십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뭐죠? 단체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디세스터 디지털 볼런티어 트레이닝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주얼 볼런티어의 전망을 보면 무궁무진한 활동 영역이죠. 자료 정리, 번역, 교육 자료 개발, 예술 창작, 상담, 봉사, 정보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타이핑을 잘해. 그리고 원고 정리를 잘하고 교정을 잘해. 그럼 이제 누가 교재를 개발하면서 원고를 줬어. 원고를 편집하는 거예요. 교재로 만들면서. 이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죠. 언제 해줘요? 내 근무 시간 다 끝나고 저녁에 퇴근한 이후에 여러분 메일에 딱 들어와. 그 자원봉사 단체에서 교재를 개발 중인데 편집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그냥 해주는 거죠. 그 이제 자기 일과 밖에서 얼마든지 봉사활동할 수 있는 거죠. 번역이 필요하대. 책을 만들려는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 도와주세요. 영어 원문이 쫙 와 이메일로. 이거 글쎄 한 달은 주셔야죠. 아니요 15일밖에 안 돼요. 이제 밤새서 하는 거죠. 못하면 이제 누구 한 사람 동원해서 야 우리 이거 좀 도와주라. 그래서 이제 번역 작업하고 자료도 정리해주고 또 이제 세무 정리할 게 있는데 세무사에 근무하는 거야. 세무 뭐 관련 있어요.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걸 이제 전공을 했으면 그 주라고. 그럼 이제 자료 정리, 회계 처리하는 거 시스템에 넣어서 다 정리해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든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이동통신 기기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그 기회는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을 아날로그처럼 현장에 가서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봉사 시간을 아마 여러분 사회봉사 시간 채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기관들을 검색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거
이 건은 몇 시간 쳐주시나요? 요 계산하면 되죠. 그럼 아마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훨씬 좋을 거래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들의 그 사례들을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제가 그 강의 안에 좀 이렇게 보완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검색해서 또 유튜브를 또 제가 올린 거죠.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전국에 숫자까지 다 나와 있죠. 이런 거 이제 조사했는데 여러분이 좀 이제 개인적으로도 검색해서 좀 활동하시길 바라고 좀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그랬는데 인터넷이라는 자원봉사 활동의 1차 혁명은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확산되었죠.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SNS 속의 대화는 물론 SNS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기관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진행과 홍보가 가능하죠. 또 프로그램 평가도 가능하죠. SNS를 통해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설문지를 그 SNS용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저장만 하면 설문지가 딱 완성돼서 이메일로 딱 보내면 이메일이나 SNS로 받으면 그 클릭 해갖고 그냥 보내면 또 자동으로 이제 회수가 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문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이버로 오는 건 여러분 얼른 도와주죠. 근데 옛날 막 팩스로 오고 이메일로 들어오면 그것도 출력해야 돼. 그리고 출력해서 볼펜으로 체크하고 스캔을 뜨든지 이제 보내는 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SNS에 아주 익숙한 세대인데 여러분한테 맞춰야죠. 그럼 이제 이메일로 오더라도 딱 여니까 이메일로 온 그 문서가 1, 2, 3, 4, 5, 5점 척도면 3번에 클릭 딱 하면 체크되는, 또 3번이 아니고 4번이야 그럼 4번 딱 클릭하면 3번이 지워지는, 이게 자동으로 인식되어진 설문지는 그냥 체크해서 다운받아서 체크하고 저장했다가 다시 되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출력해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그것도 스캔 떠야 돼. 그거 어떻게 보내요? 우편으로 보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SNS 시대에는 SNS 체제의 시스템에 맞춰진 그 이제 설문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발빠르게 구글과 네이버는 지금 그것을 만들었고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문지 만들 기회가 있으면 SNS용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 기반 서비스, 앱의 큰 특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또 팔로워와 소통, 정보 교류 등이 가능한 SNS 기반 사업도 이제 구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지난번에 그 코로나 그 확산률에 대해서 앱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생이 만들었죠. 근데 기술력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서버 용량이 없고 그 서버 용량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자동화 처리해 주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그 회사에서 그 학생이 만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잖아요, 기술적으로. 그게 전문가가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활성화돼서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측면에서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봉사해 준 거죠.
활동하는 게 너무나 가상하죠. 대학생은 짧은 지식으로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후 관리하고 점점 수요자가 많으니까 용량이 커지니까 자기는 그 돈을 들여서 그 서버를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가상하게 본 그 관련 회사에서 그걸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작은 것을 시작하면 위기에 봉착하면 이제 SOS를 손을 흔들어야 돼. 도와주세요. 백기를 들고.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또 한 단체에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단체가 진짜 훌륭하게 선하게 선한 마음으로 어떤 공공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온 그 히스토리 역사가 있으면 그 한눈에 다 봐요. 그러면 디딜목 있죠. 하나만 놔주면 딛고 올라설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디딤돌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SNS를 통한 이제 자원봉사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재능 기부 등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SNS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그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1365죠. 1365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서울에 있고 또 서울의 그 각 지역센터가 26개, 강원도에 19개, 인천에 11개, 경기도에 32개, 세종시 하나, 충북 12개, 충남 16개, 대전이 6개, 경북이 24개, 대구가 9개, 전북 15, 광주 6개, 전남 23곳, 제주 3곳, 경남 19, 울산 6개, 그 다음에 부산에 17개.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이미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돼 있어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018년 12월 기준에 1283만 1501명, 전국에 246개 그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원봉사센터 하나, 특별시 광역시 도 자원봉사센터 17개, 시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228개, 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운영하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윗에서 운영하는 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트윗을 통해서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북 제가 아예 올려놨어요. 강의 안에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트윗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죠. 그러니까 SNS가 이제 개발이 되고 활용하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 3교시는 의무적으로 뭘 보셔야 되느냐. 그 동영상이 있죠. 그 3교시는 강의 없어요. 3교시는 뭘 보시느냐. 동영상 보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는 그 율동을 여러분 들으시면 돼. 노래가 뭐예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부르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율동하는 그 율동 진짜 허리 나가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나도 따라 해보려다 힘들었어요. 3교시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이번 자원봉사 시간에서 들은 학생들은 제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틀지 몰라요. 다음 학기에 만나면 한번
따라 해보는 거죠. 일어서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학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생각하고 또 수업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율동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교시 여기서 마치고 이제 3교시에는 행복합시다를 이렇게 따라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SNS, 문자나 이메일, 카톡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번 학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국가적인 문제고 또 우리가 참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학기에는 이제 대면이 이루어지기를 또 소원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수업 방식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저 몇 과목 찍었냐고요? 6과목 찍었어요. 토요일 날 그 산업체 학생들 석박사 또 학부 3, 4학년 그 편입하는 반이 있는데 그래서 조직문화 심리 세미나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세미나 석박사 그 다음에 정신건강론 그 다음에 여러분 학부에서는 자원봉사론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대학원에 월요일 야간에 사회문제론이 있는데 그 몇 개 찍은 6개 같은 과목도 없어요. 또 너무 억울해요. 그럼 하루에 하나씩 찍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3배 걸려요. 시간이 대면 수업보다. 제 고충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메일 내는 거 귀찮다고요. 저는 한 명 한 명 좀 저장하고 있어요. 예정하되 그러니까 안 내신 분들은 좀 뭐 일상생활 하면서 심겼겠지만 제가 출력해서 제출하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파일명을 제가 여러분 이름을 확인하고 이렇게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런데 누락된 분은 없길 바래요. 누락이 되면 또 제가 찾아갖고 일일이 또 정리해야 돼요. 54명, 56명이에요. 인원이 꽤 많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또 대면 수업 때 2학기 때 또 새로운 과목에서 여러분 뵙기를 희망합니다. 방학 중에 학교 올 이유 없겠죠. 저하고 식사하고 싶은 분은 수업 시간에 얼굴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10명 미만에서 가까운 친구들 있으면 모여서 와도 돼요. 여러분이 사셔도 되고 밥값이 없으면 교수님 저희 밥 사주세요 해도 돼요. 일단 어찌 되었던 여러분 방학 잘 보내시고 또 대면 수업 때 여러분 2학기 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2교시 마칩니다.